얘나 똑같고 얘네들도 똑같고 애플폰 언제 올라오면 대체? 어허, 리빌딩.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 한국에도 M3 맥북 에어가 새롭게 출시했죠. 처음 직구할까도 고민했었지만 M2랑 M3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사실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좀 신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구입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요 M1 모델이 있거든요. 이것도 M2가 나왔을 때 별 차이가 없어서 구입하진 않았고, 이것도 이제 조금 아까워서 더 잘 활용해보자라는 생각에 얘를 최대한 많이 적응하면서 써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몇 달간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제가 업무하는 환경에 아이패드는 잘 맞지 않아서 다시 맥북 에어로 돌아가자는 생각에 한국 정발한 M3 맥북 에어를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구입할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가 예전에는 저렴했지만 이제는 진짜 많이 비싸졌잖아요. 거의 맥북과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같은 가격이라면 패드를 구입하시는 분들 아니면 맥북을 구입하시는 분들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후자였고, 결국 제가 아이패드를 포기하고 맥북 에어로 갈아타는 이유, 이것도 철저하게 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M3 맥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발한 맥북 에어. 제가 고른 옵션은 이제 프로세서는 M3는 고정이죠. 여기서 CPU는 8코어, GPU 10코어로 구입했고 512GB 용량, 그리고 16GB 램 구성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구입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메인은 맥북 프로 16인치 M1 맥스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성능이 좋지만 무겁기 때문에 들고 나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서브로 구입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효력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끔씩 또 백업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512로 구입했고요. 미팅이나 돌아다니면서 편집할 일이 없다면 얘로도 모두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쓰자라는 생각에 8기가가 아닌 16기가로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애플 홈페이지에서 고급형이 213만원이고요 할인해서 203만 5천원에 구입했습니다. GPU도 얘가 지금 한 2코어 기본 모델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픽 코어가 더 많을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하지만 상업, 그러니까 16기가를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GPU가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한국 정발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것에서 한 달 정도 후에 나왔는데 조금 늦게 나오긴 했죠. 뜯어봅시다. 자, 제가 M2 맥북 에어 구입할 때도 미드나잇으로 구입했고요. 이번에도 미드나잇 색상으로 구입했습니다. 맞나? 짜잔! 이건 비닐 벗길 일 진짜 없네. 좀 깔끔합니다. 애플 맥세이프 케이블. 애플에서 이런 감성 있는 케이블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C타입으로 충전하지 얘로 충전은 한 번도 하진 않았습니다. 짠! 하고 충전기. 맥북 에어 충전기가 기본 몇 와트였지? 35W 충전기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포트도 2개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적응하려고 노력했다가 왜 맥북 에어로 바꾸냐?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아이패드병이 걸린다, 영상 보고 비행기에서도 막 컨텐츠를 즐기고 여러 가지 하기에 좋다, 이렇게 많이 하면서 많이 구입하는데 결국 제가 사용하는 패턴에는 아이패드가 그렇게 유용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라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저는 펜을 잘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를 쓸 때도 S펜을 잘 사용하는 편도 아니고 아이패드 프로를 쓸 때도 펜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일하는 게 뭐냐면 터치로 이것저것 입력하기보다 영상 편집을 하거나 주로 노션에 글을 적거나 미팅할 때 메모를 하거나 대체로 키보드를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매직 키보드도 구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의 매직 키보드 씌우잖아요. 그럼 무게도 비교했을 때 이게 맥북 에어보다 체감상 더 무겁게 느껴졌고요. 두께도 더 두꺼워요. 왜냐면 봐요. 지금 얘가 맥북 에어잖아요. 그리고 얘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케이스를 씌운 건데 케이스 빼면 본체만은 아이패드 프로가 훨씬 얇아요. 근데 여기에 그 매직 키보드 씌우잖아요. 그럼 더 두꺼워져. 그렇다고 해서 다른 키보드 뭐 이제 로지텍의 K380 그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무게도 증가하고 더 커지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는 멀티태스킹이 이제 스플릿뷰가 되기는 한데 PC처럼 자유롭지 못한 게 저한테는 좀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이제 스테이지 매니저도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도 12.9인치에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하기는 화면이 자꾸 답답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이제 대부분 스플릿뷰로 좀 많이 사용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패드가 컨텐츠 소비나 그림
그리기나 펜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좀 생산성이 대체로 이제 노트북보다는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한테는 말이죠. 그리고 아이패드 대신 맥북 에어를 선택했을 때 장점도 확실해요. 아무래도 노트북이다 보니까 키보드나 이제 디스플레이, 뭐 터치패드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 아이패드에서 맥북으로 갈아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애플 실리콘이 맥북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M2, M3만 하더라도 속도에 있어서 불편함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진짜 오래가요, 맥북 에어가.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기도 했고 최대한 아이패드에 적응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한테 같은 가격이라면 노트북의 선택지가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M3 맥북 에어로 갈아타려고 구입했습니다. 실제로 얘는 제가 쓰려고 구입한 거예요. 편집할 때만 맥북 프로 쓰고요. 맥북 프로만 쓰다가 이렇게 얇은 거 쓰니까 바로 체감되네. 제가 이전에 들고 다니던 아이패드 프로의 매직 키보드 쉬운 것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진짜 미팅할 때는 최고지. 그래도 새로운 모델을 구입했으니까 M2 맥북 에어, M3 맥북 에어 간단히 한번 비교는 해봐야겠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M2 맥북 에어 저희 테스트용 모델이 이제 거의 성능은 비슷할 거예요. CPU 8코어 16기가, GPU는 10코어이고요. 그리고 용량만 이제 1테라로 이제 업그레이드한, 그러니까 사실상 용량 빼고는 거의 비슷한 스펙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관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라면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그나마 차이점이라면 이제 제가 일부러 미드나잇 색상으로 구입했거든요. 지금 옆에서 카메라로 지금 색상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M2 맥북 에어 미드나잇, M3 맥북 에어 미드나잇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감 카메라로 보더라도 색이 신형 모델이 조금만 더 색이 좀 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톤을 띠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존 미드나잇은 지문이 좀 많이 묻고 지저분하다는 피드백이 있어서인지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색을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맥북 프로 스페이스 블랙이랑 유사한 코팅 마감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색이 조금 달라 보이나요? 제가 이제 며칠간 사용했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지문이 조금 덜 묻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묻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지문이 묻는 거는 비슷한데 티가 좀 덜 나는 정도로 바뀌었다랄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프레스는 크게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2023년 10월에 공개됐던 아이맥과 맥북 프로에 들어간 M3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레스는 새로울 게 없는 모델이고 오히려 조금 출시한 지 오래된 모델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맥북 에어 M3가 좀 애매하달까요? 왜냐면 몇 달 뒤면 애플 M4가 공개되고 그것을 적용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에 출시한 시기는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세서가 바뀌면서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체감되었던 게 뭐냐면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 실리콘 중에서 M3부터 AV1 디코더가 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영상이나 편집할 때 좋아요. 특히 요즘은 점점 AV1 코덱을 쓰는 곳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보는 유튜브도 이제 설정에 가면 요 재생 및 실적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AV1 설정 있죠. AV1 설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요즘 이 코덱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드웨어 자체에 이게 내장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봐요. 지금 얘가 M2 맥북 에어입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사파리에선 8K 옵션이 뜨진 않지만 이제 구글 크롬에서는 8K 옵션이 뜨고요. 요거를 클릭하면 지금 좀 버벅이죠. 맥북에서 8K를 재생하면 M2에서는 재생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좀 많이 끊겨요. 근데 이걸 M3에서 재생하잖아요. M3는 AV1 디코더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돌릴 거예요. 자, 지금 4K로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8K로 바꾸겠습니다. 딱 바꾸면 와, 바로 체감되지 않나요? 지금은 버벅이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M2와 M3와 사실 성능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AV1 디코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8K를 재생할 수 있냐 없냐의 정도로 굉장히 좀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유튜브나 이제 몇몇 곳에서만 이 코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면 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에서도 많은 체감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영상을 편집할 때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 가지 소스를 받아서 파이널 컷에서 한번 쓰잖아요. 그럼 기존 M1이나 M2에서는 올라가지 않았던 영상을 M3부터는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편집하기도 더 좋아진 거죠. 마이크도 바뀌었다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M3 맥북 에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이크 부분에서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M2 웹캠 화질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마 마이크의 성능 차이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화상회의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특히 뭐 이렇게 이제 조용한 공간보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 많은 체감이 들겠죠.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M3 맥북 에어로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맥북 에어 시리즈의 경우 M1, M2, M3 이렇게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대역폭 문제 때문에 외장 모니터를 2대 이상 사용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공식적으로 애플은 프로나 맥스급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외장 모니터 2대를 지원해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M3 맥북 에어부터는 외장 모니터도 최대 2대까지 지원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대역폭 때문에 이제 노트북 화면 하나 아니면 외장 모니터 2개 이렇게 동시에 쓸 수는 없고요. 클램쉘 모드로 노트북의 화면을 죽이고 외장 모니터 2개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예견된 게 뭐냐면 M3를 탑재한 맥북 프로가 작년에 출시되었잖아요. 이때도 최대 이제 외장 모니터는 1개만 지원했거든요. 근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클램쉘로 썼을 때는 1개 더 쓸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줬기 때문에 M3를 탑재한 모델들은 다 이렇게 클램쉘 모드로 사용하면 외장 모니터 2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6에서 6E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와이파이 6 공유기까지는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6E까지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마 대부분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할 것 같고, 만약 이제 와이파이 6E 이상 공유기를 쓰고 계신 분들은 속도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저희는 6E라서 좀 체감되더라고요. 또 M2와 M3의 성능 차이도 궁금해서 간단히 테스트 해봤습니다. 긱벤치 6에서 싱글코어 점수는 대략 15% 증가했고 멀티코어는 18%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시네벤치 R23에서의 싱글코어 점수는 대략 한 18%, 멀티코어 점수는 거의 비슷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싱글코어 점수는 확실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멀티코어 점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것도 테스트하면서 왜 이럴까 보니까 생각보다 M3의 발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맥북 에어는 팬이 없는 완전 무소음인 팬리스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발열 해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멀티코어 점수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파이널 컷에서 저희 영상을 뽑는 속도는 비슷했고요. 그나마 그래픽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블렌더에서 이제 데모 파일을 한번 돌려봤을 때 M2보다 M3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본 채널에서 편집하는 거는 사실 맥북 에어로 하기에 뭐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약간 이제 답답한 경우가 있고, 업섭 정도의 편집은 진짜 쉬워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이제 오즈모 포켓3 그런 걸로 촬영하잖아요. 그 정도로 쓰시는 분들은 맥북 에어로도 크게 아쉬움이 없을걸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사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 M2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렌더나 GPU를 많이 쓰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M2 맥북 에어와 M3 맥북 에어의 성능 차이를 이제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나마 배터리는 조금 더 오래 갔고요. 생각보다 이제 M3 맥북 에어, 저는 이번에 아이패드에서 맥북 에어로 갈아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구입을 했지만 그렇게 이제 특별한 맥북 에어 같진 않아요. 진짜 지금은 이제 연식 변경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맥북 에어를 쓰면서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잠시 잊고 있었는데, 야, 맥북 에어는 팬이 없는 완전 무소음의 팬리스라서 그게 좋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M2 맥북 에어 쓰시는 분들이 M3 맥북 에어로 갈아탈 필요는 전혀 없다. 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M3 맥북 에어가 M2에 비해 크게 변한 점이 없다 보니까 그럼 나는 그냥 가성비로 M1 맥북 에어를 살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이제 비춰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M1에서 M2로 넘어갔을 때는 프로세서 뿐만이 아니라 뭐 외관이나 많은 부분들에서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최소 산다면 저는 맥북 에어 M2 이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애플 홈페이지에서 이제 기존 맥북 에어 M2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2와 M3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상 제가 써보니까 외장 모니터 지원 차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외장 모니터 2개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프로급을 볼 거 같기도 하고요. 배터리도 M3 맥북 에어가 조금 더 많이 가긴 하지만 M2 맥북 에어도 이제 워낙 오래 가다 보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와이파이 6와 6E 차이는 크지 않아서 속도에 민감한 사람, 공유기 있는 사람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오랜만에 맥북 에어 오니까 진짜 좋아요. 일단 너무 얇고요, 배터리도 오래 가고, 게다가 펠리스 구조. 근데 약간 조금 제가 흑우된 것 같기도 해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이제 M4가 나오잖아요. 이랬는데 몇 달 뒤에 M4 맥북 에어 나오는 거 아니야 또?